대형 평수 갭 투자 어떨까요? 1등이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매수 심리가 매우 강한 시장입니다. 9월달 되면요 전세가와 반응하고 송도의 구축 대형 평수 갭 투자 어떨까요? 대형도 더 오를 여지가 있어 보여서요. 예, 대형도 희소성이 있습니다. 물론 송도에 대형이 조금 많긴 한데 그래도 희소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대형 평수보다 중소형으로 되게 많이, 특히 이제 30평대, 20평대를 많이 지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전에는 대형이면 좋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한때는 대형이 인기 없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금 인구수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주택이 남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남는 게 아니라 인구수는 떨어지지만은 가구 수는 늘어나요.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나서 그 1인 가구에 대해서 돈에 맞게 들어가려면요, 사실상은 소형에 대한 선호도도 나중에 꾸준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대형 얘기하는데 왜 얘기하느냐? 왜냐하면 이 소형에 대한 부분도 수요가 있지만요, 대형 같은 경우는요, 입지가 괜찮은 지역들에는 수요가 꾸준해요. 특히 지금 송도 같은 경우는 인천이 1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가 잘 된 신도시에 거기에 대형 평수는요 메리트가 있어요. 장점이 있고 수요들도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대형 평수가 갭 투자로 간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송도의 대형 평수가 가격들이 비싸잖아요. 그러면은 투자성으로 송도의 구축 대형 평수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아마 갭 가격이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거꾸로 경기도나 서울 쪽에도 이 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열리진님께서는 대형에 대한 수요는 있지만요, 이 수요에 대해서는 송도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랑 서울 쪽에서도 내가 좋은 입지를 선점할 수 있는 대형이 아닌 중형이라도 경기도라든지 서울 쪽에도 한번 비교를 한 다음에 갭 투자를 하는 게 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1등이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했는데 상담한 사람들이 범계의 목련 아파트 쪽, 거의 거기에 대장이죠. 아파트 리모델링 되는 아파트 샀어요. 근데 가격의 변화가 생각보다 많이 안 움직였어요. 근데 거꾸로 평촌에 저기 한가람 아파트 있죠. 그게 가격이 엄청 많이 오른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1등 아파트가 입지는 좋지만요, 그 1등이 먼저 가격들이 움직였으면요 진보하는 게 따라와요. 그래서 우린 투자를 할 때 보통 나 1등으로만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따라가는 아파트도 되게 투자에 좋은 전략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1등이 움직였어요. 대장이 움직였어요. 그러면 그 움직인 게 이제 시간차를 두고 다른 걸로 따라가거든요. 대신 대장은 투자금이 또 많이 드는데 대장 바로 옆에 있는 거는 투자금은 조금 적게 들지만은 이제 상승률은 되게 비슷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비단 1등을 가야지, 제일 수익률이 좋은 데 가야지 모릅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은 가늠할 수 있는 거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물건의 변화랑 지역의 변화. 근데 그 지역의 변화에서 대장이 있는데 대장이 많이 변화했다면 대장 바로 옆에 있는 데로 가는 게 좋아요. 저도 그런 투자를 했다니까요. 어떤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그 아파트의 대장이 굉장히 비싸게 올랐어요. 막 20억까지 올랐어요. 근데 저는 그 아파트를 안 샀어요. 그 아파트를 안 사고 그 동네에서 제일 안 좋은 아파트를 샀어요. 돈 조금 들여서. 근데 수익률은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땅의 가치가 같이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좋은데 옆에 있는 동네도 투자에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제일 힘든 투자가 되겠지라는 투자예요. 이게 되겠지? 여기 노후됐네, 재개발이 되겠지? 그리고 공공재개발 간다고 했으니까 되겠지? 아마 공공재개발은 안 될 가능성이 많고요. 아까 드림 컴투리님께서 노후되었으니까 빌라를 샀지가 아니라 도시미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재개발 지역으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었는지를 봐야 돼요. 그게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냥 빌라예요. 노후된 빌라. 그게 지정이 되었으면 예비신축이에요. 아파트. 그렇기 때문에 확률에 의존하지 말고, 설령도 재개발 같은 경우도 공공재개발은 절차가 좀 다르긴 하지만 저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나기 전에 물건들은 들어가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조합 설립도 보세요. 처음에 이제 이건 안전진단은 없지만 예정지구가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지정이 된 다음에 추진위가 만들어지죠.
근데 그 추진위도 여러 개의 추진위가 동시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 하나가 내가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추진위가 승인이 되고 그 추진위가 조합 설립 인가가 나요. 조합 설립 인가가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업 시행 인가가 나죠. 그러면 세부 계획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관리 처분이 나죠. 디테일한 돈 계산이 되죠. 이제 감정 평가가 되고 분양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주 철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합 설립 인가가 최소한 난 물건에 대해서만 재개발이 들어가는 게 추천을 드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이해관계자가 조금 덜하기 때문에 물론 분쟁이 있고 비대위가 있는 데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진단 통과 이전에 들어가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접근 방법이 아파트나 이런 게 다 달라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요. 그런 거예요. 보세요. 재개발이 돼도 아파트, 재건축이 돼도 아파트, 그냥 빈 땅에 개발을 해도 아파트, 다 아파트예요. 근데 뭐 재개발은 어떻고 재건축은 어떻고 그냥 개발사업 택지 개발은 어떻고 이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지만요. 이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결과는 아파트예요. 근데 과정과 조건은 전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빈 땅에 하는 거예요. 택지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빈 땅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이제 토지에 대한 보상은 있지만요. 지금 뭐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으면 쉽게 가요. 그냥 빈 땅에 하는 건 쉽게 가요. 생각보다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재개발로 가면요. 거기에는 빌라도 있고 근생 시설도 있고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부수고 아파트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접근하는 방법이 또 재건축하고는 달라요. 소득 수준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건들을 고려해서 아파트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위험성으로 따지면요. 그래도 이해관계자가 그나마 원활하게 되는 게 재건축이고 그리고 되게 어려운 게 정비사업이에요. 정비사업 중에서도 상가가 많은 지역이 더 어려워요. 상가가. 그래서 상가가 많은 건 어떻게 표시가 나느냐? 뭐 근생 시설도 있지만 용도 지역을 보면 상업 지역이라든지 준주거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지금은 법에 조금 합해졌지만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가는 거거든요. 거기는 상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이해관계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 상가, 내 직업이고 내 생계인데 아파트 한 개 받는 것보다 여기가 좋겠다. 이러면은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해져서 힘들게 사업이 진행이 돼요. 그 신뢰가 기름 뉴타운이랑 왕십 뉴타운이에요. 왕십 뉴타운하고 기름 뉴타운하고 두 개가 비슷한 시기에 진입됐는데 기름 뉴타운이 조금 더 빨리 됐어요. 왜 그러냐? 거기 기름 뉴타운은 주거 지역들이 많이 형성돼 있고 왕십리는 상업 지역이잖아요. 거기에는 상가와 이해관계가 더 복잡하게 얽혔기 때문에 시간이 더 지연된 거예요. 시간이 더.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는 그 시작점도 봐야 되고 시간도 봐야 되고 이해관계자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어떤 데든 어떤 시기는 똑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정비사업으로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안전진단 외에는 차이가 없지만요. 들어가는 시점들도 다 다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는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거는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님께서 내가 집을 사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집을 사고 싶다. 사람 마음은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지금 매수 심리가 강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매수 심리가 강한 것 같아요. 정말 맞고요. 매수 심리가 강한데 공급할 수 있는 공급량도 없고 거래량도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전세도 매매가와 연결돼 있는데 전세가도 수급 조절이 안 되고 심각해요. 그래서 공급이 좁혀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옛날에 2014년도 15년도 집이 한 4개인데 사람이 한 3명, 4명, 5명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요. 지금 시장은 집이 하나인데 사람이 20명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바늘구멍이 됐어요.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부분을 비유하려고 하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로 시장의 강도들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20명은 전부 다 집을 사고 싶어하고 갈구해요. 그런데 거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지금 사실은 복합적인 게 부동산의 가격들 많이 올리고 있는데 확실한 거는 지금은 매수 심리가 매우 강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9월달 되면요 전세가와 반응하고 수급 조절이 불균형을 이루고 이제 그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에 희망 고문에서 벗어난 사람 그리고 집값이 또 급등하니까 불안해진 사람 다양한 측면에서 그 매수 심리를 더 자극할 거예요.
그게 이제 무섭게 가격들을 또 변화시킬 거라 생각이 들어요.